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원입니다. 자,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토양체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상의학에서 소양에는 곤돈 팔체질학에서는 토체질입니다. 토체질은 다시 토양체질과 토음체질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토양체질이 정말 문제입니다. 8개의 체질 중에서 가장 드문 체질입니다. 그런데 팔체질학에서는 반대로 토양이 아니라 토음 체질을 매우 드문 체질이라고 말합니다. 곤돈 선생의 논문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곤돈 선생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거의 없는 토양 체질 진단을 말도 안 되게 남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러한 곤돈 선생의 견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일부 팔체질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토음 체질이 그렇게 귀한 체질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히려 토음이 아닌 토양 체질이 드문 체질일지 모른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대다수 팔체질 한의원에서는 여전히 토음 체질을 배제하고 온통 토양 체질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토양 체질로 감별하는지 제가 바로잡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토양 체질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토양 체질이라는 분들을 수도 없이 확인해 보았지만 거의 전부 오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대학 여자 동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몸이 안 좋은데 도저히 체질을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직접 대면해서 맥진하고 오랭하고 문진하고 망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아야 체질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다녔던 학과 정원이 40명에 불과하고 같은 학년이라고 해봤자 5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4년간 함께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 여자 동기의 성격, 스타일, 체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체질을 나름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여자 동기 역시 서울의 유명 팔체질 한의원에서 토양 체질로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 봐도 체질 특징이 본인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또 토양 체질입니다. 토양 체질은 거의 없기에 대부분 오진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팔체질 한의원에서는 여전히 있지도 않은 토양을 어찌 이리 자꾸 내는 것인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간혹 토양 체질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토양 체질이라도 되는 양 압도적으로 많이 냅니다. 카페에서도 그렇고 연구소로 오시는 분들 너도나도 온통 토양 체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 동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누구야? 너는 생각이 아주 많지 않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자꾸 슬퍼지려는 마음이 많이 들 테고, 그리고 아마 평지는 잘 걸어도 오르막을 오를 때 숨이 아주 가쁠 거야. 50대이니 나이살이야 있겠지만 토양 체질처럼 쉽게 살이 찌는 체질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자 여자 동기는 제 말에 전적으로 숭했습니다. 들어보니 묻게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토양 체질을 아무리 설명을 읽어봐도 나와 전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자, 이 여자 동기는 몇 해 전에 친오빠가 돌아가신 후에 마음의 상처가 특히 컸고 그 충격 때문에 몸이 더 아프다는 이야기를 언젠가 친구를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토양 체질이라면 소화기능이 좋아 생각이 적고 또한 밖으로 드러난 양적 기운 때문에 생각과 행동이 시원시원합니다. 그럼 충격도 잘 극복하겠지요. 반면 한태의 목양체질은 생각할수록 자꾸만 슬퍼지는 성격입니다. 이런 체질적 특징을 고려하면 왜 자꾸 마음의 병이 생기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양과 장부 강약만 잘 적용해도 맥진과 오링을 할 필요도 없이 체질 진단이 가능합니다. 어떤 질문에도 명쾌하게 체질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근거도 없는 누가 카드라식의 국적불명의 이론으로 체질을 진단하려 드니 자꾸만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팔체질 한의원에서 말하는 토양 체질은 장부 구조가 비장, 심장, 간, 폐, 신장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장은 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팔체질 나라 네이버 카페나 최근 출판한 가장 쉬운 팔체질 자가 진단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바가 있으니 추가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심장을 빼면 비장, 간, 폐, 신장의 순서가 됩니다.
그럼 책에 나오는 원혈이나 장부진단법으로 이러한 장부강약을 지닌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좀 더 좁혀 토양치질로 진단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장부강약 테스트를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분명히 토양치질의 장부강약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토양치질이 맞는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너무나 무책임하게 토양치질 진단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평생 건강이 달린 문제인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환자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고통만 안겨줄 테니까 말입니다. 팔치질 의학이 사람을 살리는 의학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의학이 되고 있어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날 정도입니다. 자신이 없다면, 그리고 체질 진단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팔치질 진단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진단 수준이라면 팔치질 간파를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환자는 마루따도 아니고 돈벌이 수단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출판한 가장 쉬운 팔치질 자가진단 책을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체질 진단을 해보십시오. 정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비밀 코드를 책 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책에 이것 말고 더 없느냐, 왜 이러이러한 내용은 실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소 아쉽다 등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수십 년 죽으라고 공부해서 정리한 내용을 책을 통해 아낌없이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요구는 욕심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닐까요? 본인이 만약 제 입장이라면 16,200원짜리 책에 평생 노하우를 100%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면서 제가 화가 났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담담합니다. 단지 말을 하다가 보니 조금 어투가 강해졌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동양의학과 팔치질의학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방송을 통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학문의 진실을 위해, 그리고 아픈 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 묵개가 깃발을 들고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믿음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